나도 봐도 감동인데 이날 연단에도 서셨잖아요, 목사님. 예.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단에서 보는 것과 또 아래 착석해서 함께 집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애국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이 희망을 보는 것이죠. 예, 희망을 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정말로 뭐 물론 목회자 중에 좌파도 있죠. 예. 그러나 대다수 우파 목사님들이 혹시 못 나온 분도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뿌듯해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힘을 얻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현장에 나오지 못한 우리 보수 우파 식구들도 힘을 얻어요. 예, 아, 맞습니다. 이게 희망이 있다. 네. 실망감도 때로는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계엄을 반란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나라가 이상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보수 우파 식구들이 굉장히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예. 아, 정말 이게 반란인가? 아니 대통령이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반란은 대통령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일어나는 일들을 반란이라고 그러지.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무슨 반란을 합니까?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탄핵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이야말로 반란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지금 이재명과 예. 지금 이 모든 경찰, 검찰에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심우정 이 검찰총장 참 변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심대평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심대평 이 충북지사 아들 아닙니까? 예.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찰이 돼서도 거시기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윤 대통령이 믿고 많이 끌어줬죠. 법무부 차관까지 법무부 차관도 시켜주고 검찰 차장 또 뭐 총장까지 시켜줬는데 아니 당신 이렇게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그럴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서울 또 고등검사장을 갖다가 박시현 검사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세워서 예. 당신을 밀어준 대통령을 이렇게 반란 수괴라고 그러고 조사 나오라고 그러고 압수수색하러 간다고 참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우리 애국 식구들을 보고 이 영상 쇼츠라든지 또 정상적인 또 유튜브 또는 영상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이거 좀 우리가 퍼날라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언론사들을 보니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고 광화문에는 3만 명 모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사를 이상하게 내보내는지. 아니 그건 뭐 원래부터 그러니까 저기 예. 보면 올려주세요. 여의도에 20만 명 직결 이 시각 여의도 국회 앞 채널 A인데요. 그런데 채널 A에서 예. 풀타임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토요일 날 영상을 송출했어요. 중계 방송을 예.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예. 뭐 우리 저 자유일보도 아니고 예. 또 전광훈 TV도 아니고 예. 어떻게 이렇게 공영 방송인 그냥 공공 방송이 TV조선은 뭐 잠깐 찍었나 왔던 것 같은데 뭐 MBC, KBS 오기는 전 방송사 오긴 다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오지도 않던 방송 다 왔는데 예. 채널A는 훌루다가 이렇게 저기 보니까 지금 5시간을 내보낸 것 같아요. 저기 여의도 쪽인데요. 여의도 예. 우리 광화문 거는 밑에 6시간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6시간 20분을. 근데 보니까 이 조회수가요. 여의도 집회 조회수는 6만 4천 건이고 우리 광화문 집회 조회수는 132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 앞과 광화문 현장을 비춰줘 보니까 뭐
뭐야 분명히 언론 기사에서는 여의도가 100만 넘게 나왔다 그러고 광화문은 3만 명 나왔다 그랬는데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뭐야 광화문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 광화문 집회 현장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수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숫자 그러니까 조회한 숫자만 보면 예. 여의도를 보겠다고 본 사람은 예. 6만 4천 명. 맞습니다. 또 광화문을 본 사람들은 채널 A만 그렇습니다. 예, 채널 A만. 132만이면 이거 엄청 거의 겁니다. 20대 빵, 30대 빵 정도 예. 되는데 예. 조회수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참석 인원도 맞습니다. 20대 1 정도는 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차명진 의원님도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이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여의도 앞을 가봤지만 저기 20만 명이 모일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차명진 의원이 저 군고구마 장사 아저씨 모자 두제부 쓰고 예.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제 의원도 뭐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튜브에 대해 꿈이 있으신가. 예. 그래서 사실 차명진 의원 말도 잘하죠. 맞습니다. 요즘 방송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예. 하는데 그림도 잘 그리시고 광화문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어디 여의도도 가보고 양쪽을 좀 다 가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광화문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었기 때문에 이거 언론이 지금 다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런데 채널 A가 양쪽을 다 비춰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각에 요 양쪽 화면이 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널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좌우 진영에 있는 모든 패널들이 봐도 여의도보다 광화문이 훨씬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절대 질서가 청영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저것들은 뭐 중구난방 4분 5열로 저렇게 모인 자체가 예. 촛불혁명 측에서 모인 거,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개아줌마, 개할머니들 예. 이런 뭐 이게 많이 나눠져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예. 우리가 자유우파로 통일돼서 맞습니다. 하니까 지금 저 여의도 집회를 보면 사실 그 집회 깃발 같은 거 보면 민주노총부터 해가지고 반 윤석열 세력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규합해서 왔기 때문에 순수 애국 국민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요. 이 여의도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거정이 중구난방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예. 많은 세력들이 모였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일 대오로 이렇게 또 아주 쭉 우리는 우리 동아면세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쭉 아주 대우 자체를 물론 차선을 막아줬지만은 예. 여기를 꽉 메운 모습이 참 엄청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단순히 저 보니까 여의도 집회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었다. 라는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집회에는 돈 주고 부를 수도 없는 게 이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어떻게 일당을 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2만 원커녕 우리 애국 식구들 지방에서 오시는데 12,000원이라도 좀 주어서 맞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휴게소에서 예. 김밥 한 줄이라도 좀 드시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는 상황. 오히려 와서 우리는 헌금하죠. 헌금. 맞습니다. 예비 시간 갖고 예. 내 돈 내가면서 헌금하고 밥 사 먹고 이게 진짜 애국 아닙니까? 일당 받고 오는 놈들이 그게 무슨 당연히 이 좌파들 하는 짓이 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 보니까 누가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님 생일이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맞네요. 12월 18일 내일이네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생일이 12월 18일이니까 오늘이 17일이고 1시간 5분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생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일 보니까 날. 예, 맞습니다. 이제 기사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좀 올려주세요. 네. 요즘에는 그 오프닝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하도 이 관심도와 집중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에
광고 방송하고 썸네일만 보여드려도 지금 한 5,834분, 한 6,000분 가까이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만두면 마비가 된다. 국무회의 위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는요, 우리 헌법 88조에 보면 국무회의는 15명이 모여야 국무회의의 그 기능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의에 그 가결할 수 있는 모든 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15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탄핵당하고 사표 내고 감옥 가고 국방장관 이렇게 돼서 현재 16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감옥을 가거나 예. 탄핵이 돼서 직위 정직되면 공석을 다 따지면 15명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법률안 또는 시행령 같은 거 예. 이런 걸 통과시킬 수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15명 이하가 되면 심의 자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럼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거죠. 예. 대통령도 직이 마비됐죠. 예. 국방장관 감옥 갔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전에 그 법무부 장관 또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제가 아까 올려달라고 했던 요거 클로즈업 쭉 해가지고 클로즈업 쭉 해서 자 여기 보면요,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탄핵 소추됐죠. 예. 감사원장 탄핵 소추죠. 법무부 장관 탄핵 감옥 갔죠. 예. 법무부 탄핵 소추됐죠. 박성재. 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경찰청장 체포됐네요. 서울청장은 체포 구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방장관 구속. 서울경찰청장 체포 구속. 육군참모총장 직무정지. 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여기까지가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예. 험재 재판관 앞으로 3명은요 임기 이제 만료네요. 4월이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요 추천을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그런 그 독립적인 그 의미에서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예. 현재 있는 6명 중에서 2명이 문재인이가 추천한 사람 2.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법원장이 했던 게 2.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추천한 사람이 1분. 그다음에 현재 우리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이 또 1분. 이렇게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헌재도 사실은 헌재도 지금 거의 만약에 저 3명 나가고 나면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심의 자체를 할 수도 없어요. 행안부 장관은 사직을 해버렸어요. 예.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사직. 이래서 15명 이상이 돼야 국무회의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예. 현재 16명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한 명만 만약에 빠지면 국무회의 자체가 이제 안건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상 진짜 이 더불어민주당이 행동한 것들이 국정 마비가 완전 맞네요. 국정 마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지만 저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손과 발을 다 잘라내면서 여러분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국정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을 그런 짓거리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마치 무슨 조폭 정치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내란이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세력, 그 세력이 내란범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이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켜 놓고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서 정권 본인들이 빼앗아갈 생각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러고 있는데 토요일에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거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좌파 성향을 가진 아주 철저한 좌파 목사들 내가 만났는데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행정부 대통령이죠. 예. 행정부가 국회 입법부를 완전히 아주 마비시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대통령부터 여가부 장관까지 예? 탄핵 속추, 직무정지, 사직 전혀 지금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켜놨어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법부까지 이제 예. 공갈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가 됐던 일반 뭐 사람들이 됐던 전부 다 이렇게 잘못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당한 대통령의 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듯이 예. 국민들 자체가 지금 아주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기사요.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21일 출석하라. 이 검찰 소환 통보 불응시 체포 가능성도 있다.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이 예. 이렇게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은 탄핵 소추가 되면 바로 직은 정직이 됩니다. 직무만 정지가 직무만 정지가 됐지만은 예. 대통령 자체가 정지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권한만 행사를 지금 할 수 없는 거지 예. 직은 갖고 있는 거예요. 직이 정직이 됐을 뿐이지 직 자체가 파면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파면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검찰 소환 통보 뭐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불응시 체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언론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체포를 안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예. 경찰 이제 국가수사본부라고 그러거든요. 예. 국가수사본부라고 그러는데 경찰에서 대통령의 안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몰이 경찰과 검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너나 앞다투어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를 확신을 하면서 본인들의 공을 세우려고 지금 저짓을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참 신기하죠. 네. 뭐 아니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구속영장 없이 그냥 뭐 서면으로 필요한 서류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기관을 하나로 통일시켜야죠. 검찰이면 검찰, 아니면 공수처면 공수처.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찰에서는 저 국가수사본부인데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아니 통일돼야지. 새 떼거리로 막 가서 서로 잡아가겠다 그러고 오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세 군데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이걸 일단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 셋이서 이렇게 정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물론 이제 저 민주당에서 이게 저 수사해달라고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통일시켜서 뭐 수사해도 안 되지만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참 입장이 난감하겠어요. 맞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 민주당 상당 부분이 공갈이다, 허구, 소설이다, 잠정 결론. 저 썩을 인간들 웃기는 게 뭐냐면 다 저들이 써먹고 예. 자 민주당에서 저 김병주 저 문재인이가 별 달아줘가지고 별 4개 됐죠. 예. 아니 김병주 말이죠. 자기가 물론 김병주가 참 군에서 물론 이제 병과에 있는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김병주는 포병병과예요. 이게 포병병과라서 나름대로 뭐 승승장구 출세한 겁니다. 그러나 포병장교 출신이 포병장군 사성장군까지 되는데 저 문재인이가 별 달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장군까지 했으면 알죠. 어떻게 저 비화폰 비밀화했다 하는 비화폰이란 말은 비밀화했다. 암호화된 폰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뭐 특전사령관, 보안사령관, 기검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서로 말하는 걸 미국에서 도청했다. 그 도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음도 되질 않아요. 예. 휴대폰 자체에 녹음 기능이 없어요. 예. 휴대폰이 아니고 비화폰.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청을 해도 암호를 못 푼다니까요. 이 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사성 장군까지 했는데 예. 비화폰이 뭔지도 모르고 딱 그 얘기 들으면 어준이가 김어준이가 이 털보 코트를 확 잡아 뽑던지 콧구녕을 쑤시던지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 어디다 대고 거짓말하냐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쥐가 가서 인터뷰하고 막 끌고 다니면서 오히려 김병주가 앞장서서 저렇게 다 떠들어놓고 거기다 CBS에 가서도 떠들었어요. 아휴. 국회에서 떠드는 것은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죠. 예. 국회에서 한 것은. 그러나 일반 언론에 떠드는 거는 저건 허위 사실 유포고 맞습니다. 저건 선동이고 저게 내란 선동입니다. 무슨 대통령이 무슨 한동훈이 사살하라 그랬다. 이거 내란 아니에요? 네. 내란 선동이죠. 국민들 맞습니다. 막 일어나라고. 지금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예. 저 댓글을 달았는데 뭐 토요일 날인가 농민들이 뭐 경운기 트랙터 끌고 올라온다고 트랙터를 차에다 싣고 오직 타고는 못 오겠죠. 서울까지 언제 트럭 타고 올라옵니까?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자극들 주는 거 맞습니다. 아니 한동훈을 사살하라고 대통령이 시켰다고 그러면 자극될만 하잖아요. 예. 그게 선동이고 그게 내란이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와서 예. 상당 부분이 허구다. 허구다. 상당 부분은 모든 전체가 다 거짓이죠. 허구란 말은 소설이란 말 아니에요. 무슨 뭐 북한에서 드론에다 무기를 실어서 아니 드론 자체의 무기가 많아도 감당 못해요. 무슨 무기를 실습니까? 그럼 군인 정도 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드론에는 무기를 못 실는다는 걸 탑재할 수 없다는 거. 무인기에다 무슨 무기를 탑재합니까? 비화폰으로 무슨 비화폰이 어떻게 도청이 돼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광우병 사태 때도 광우병이 실존한다라고 거짓을 했을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광우병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 중차대한 상황에 김어준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좌측으로 넘어가 있는 개딸들, 그 개딸들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와도 안 믿는다. 이거 허구다라는 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만 쇠뇌가 돼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동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게 김어준이가 이제 하는 뉴스 공장이라고 그래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공장이. 아니 뉴스는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만듭니까 공장에서? 그게 가짜 뉴스 공장이죠. 거짓 뉴스 공장.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김어준이가 나는요 일단 콧돌 기르고 대글박에다가 머리 뻘뻘 올리고 턱수염 저기가 너부룩하고 젊은이 뭡니까? 좀 깔끔하게 해야지. 벌써 거짓말 하게 생겼잖아요. 저런 사자머리 해가지고 저런 놈을 갖다가 저 의자도 국무위원 의자 갖다가 국회에다 갖다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저걸 듣고 박수를 치고 앉았고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또 거기서 그걸 물어보고 그냥 놀라는 척하고 박수를 치고 앉았고 말이죠. 이제 김어준이가 아까 말한 광우병 얘기도 저놈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걸 국민들이 믿고 무슨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 뭐 머리가 숭숭 떨어진다고 뇌에 뭐 구멍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뇌에 구멍 뚫어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예? 지금 뭐 특정 기업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마트 가면 여전히 그 수입고기 파는데 보니까 많이 사가고. 아유, 예. 맛있게 잘 먹죠. 그런데 예. 수입고기에도 뭐 한우 이상으로 굉장히 싸기도 하지만은 예. 맛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한우가 어디 뭐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비쌀 수밖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입 소고기가 굉장히 서민들 건강에도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머리에 구멍 뚫어준 사람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지만 저렇게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왜 처벌을 안 하는지 맞습니다. 도대체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포고령의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이다. 김용현 자의해석 편향 수사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계엄 포고령에서 반국가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국가 세력은 누가 해석해도 간첩 등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수사라고 강력히 이제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사 자체가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도무지 이런 수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무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 관련돼서 다음 거만 같이 보고 그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자. 검찰총장 그다음에 야당의 저 박선원이 저 간첩입니다. 아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국정원 1차장을 하도록 문재인이가 시켜줘서 했지만 문재인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가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1차장을 간첩을 갖다가 앉혀놓는다는 말이 돼요? 맞습니다. 야, 오늘 그래서 김용현 장관의 그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그 입장문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김용현 장관이 아마 네네. 그 감옥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그 입장문을 내보낸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김용현 장관이 쓴 건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이죠. 예,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내란한 적이 없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죠. 예.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알죠.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광화문이죠. 광화문.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믿음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조국과 여러분을 위해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나는 한 것이지 이것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영일 장관이 어쨌든 그 국방장관으로서 예. 그 계엄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됐을 때는요, 그 결정은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엄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고유 권한이죠. 고유 예. 권한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현역 군인들이 계엄이 선포되면 현역 군인은 전체가 계엄군으로 바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계엄을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분이 네. 이거 지금 계엄해야 됩니다라고 법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국방장관에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건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엄군을 전체를 주의 통솔하는 것이 결국 국방장관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관이 있어야 되죠. 예. 계엄사령관은 우리 계엄 헌법에 우리 법에 현역 장성이 맞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국방장관은 현역 장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엄사령관은 못 맞는 겁니다. 그 대신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을 계엄사령관을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별을 4개 달아준 게 현재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예. 박완수 장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바로 못하고 거의 배신했다고 봐야 됩니다. 나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별 하나 더 달아준 거거든. 그리고 별 3개에서 옷 벗고 나갈 사람 별 하나 더 달아줬으면 목숨 걸고 그리고 현역 군인은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무슨 뭐 다음 2번째 계엄이 지시라면 뭐 거부하겠다. 그건 항명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시에는요 총살이에요. 항명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합참 의장님은 서열상 군 1위지만 네. 이분은 해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전사나 정보사나 이런 그 수방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또 밑에 후배들이 그 안에 없어요. 해군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합참의장을 이렇게 제외한 그다음 서열이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인데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게 맞죠. 예. 예. 군을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무슨 군을 동원한 게 무슨 뭐 내란이 있게 아니 계엄 선포하면 군이 원래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총도 휴대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계엄군에게 만약에 이렇게 항거하거나 덤비면 그거는요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구금할 수 있어요. 구금할 수 있는 준비도 다 해서 가는 거예요. 수갑은 없더라도 포승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은 이제 그 포승줄보다도 왜 우리가 나이론으로 돼서 묶는 거 있잖아요. 예예. 클립 같이 돼 있는 거. 네.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내란을 일으킨 거 치킨 거 군인을 통해서 계엄이니까 군인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거 다음 거부터 올려주세요. 요거 다음 기사 띄워주십시오. 네,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성립 안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다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께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에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 계엄을 선포하셨다라는 그 논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계엄 선포는 예. 대통령이 그 요건이 되든 말든 그건 고유 권한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뭐 국회에서 뭐 계엄이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질 게 아닙니다. 계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거는 따지면 돼요. 그러나 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계엄을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 보고 법원에 나오라, 조사받으러 나오라 그러고, 장군들을 전부 다 구속하고 국방장관을 감옥에다 가두고, 이게 내란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 기사 좀 내용 두 번째 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하여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제 돼 있고, 이 석동현 변호사님이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에 고민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판단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마치 내란 수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정한 계엄이지만 이제 이렇게 내란 혐의를 씌워서 만약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일단 수사를 받으라고 하고 맞습니다. 다 감옥에 대통령을 빼놓고 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령관 박완수 계엄 사령관도 체포됐습니다. 예.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저렇게 계엄 사령관이 들어갈 정도 되면 계엄군을 또 움직여야 되거든, 원래는요. 예. 근데 뭐 아무도 지금 안 움직여요. 그리고 국방장관 들어갔죠. 또 수방사령관, 그다음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오려면 예. 내란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법을 전공한 분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석동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친한 친구로서 그렇게 아마 저 대변인 역할을 지금 아마 하시고 계신 것 그런 것 같아요. 예. 변호인단에. 그래서 석 변호사님은 변호인단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 변호인단에 대한 그 법률적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법을 잘 아는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때로는 변론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렇게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자기 입장을 법률적으로 이제 현실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좀 생중계가 되면요. 예. 국민들이 다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마 좌파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실 때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차마 입에 담아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국가 이제 대통령의 일부분 예. 그 중국인이 이렇게 드론으로다가 우리 저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찍었다든지,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미군 그 기지를 찍었다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분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제 내국인이 간첩짓한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 없다고. 차마 하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관계된 예. 것, 그 중에 하나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한테 사바사바 이렇게 넘겨준 USB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예. 결국은 이렇게 된 입장이라면 헌재에서 이제 법률적 다툼을 할 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물으면, 예. 이 USB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구국적 결단으로 한 거라고 하는 이런 좀 일부분이라도 네. 대통령이 좀 밝혀주시면 우리가 그 좀 생중계는 못하더라도 예. 헌재에서도 아마 생중계는 마지막 선고만 생중계하겠다고 했고, 예. 나머지는 이제 미리 이제 녹화해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생중계해도 우리는 뭐 전혀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생중계를 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방송에도 예. 아주 생으로 방송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자유우파가 오히려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외신 기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간첩들의 활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대한민국 내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온도 차이가 꽤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도 예. 이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림도 가까이 가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게 그 다르죠. 예. 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게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외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좌경화되고 좌파되어 있는 성향의 언론은 그냥 한쪽밖에는 안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 언론사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결코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예. 트럼프 정부도 강력하게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트럼프 최측근이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그 투표. 예,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 관련된 것도 있고. 부정선거가 미국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표 개표기, 예. 투개표기 이게 지금 수출을 했는데 예. 수출한 나라마다 다 전부 다 다시 재선거하고 또 내전을 겪고 있고요. 예. 뭐 한 40개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쓰고 있어요. 네, 다음 기사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하겠다. 내란 요건 안 된다. 네, 다음도 같은 기사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윤 대통령 측이죠.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 해. 윤 대통령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지금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기사.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글. 좌파들 광기 진정되면 나라 정상화 될 것.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선생님? 이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예. 광기라는 건 미친 기운이라 그 뜻이죠. 예. 미친 기운이라는 게 약을 먹어서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미친 기운이 좀 광기가 예. 잦아들 거다. 진정이 되면 나라가 정상화 될 거다. 그러려면 예. 이 내란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엄이 합법적 계엄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정상화 되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지만 현역 군인들 중에 지금 구속된 사람은 풀어는 주지만 저 사람들은 다 옷 뺏겨야 됩니다. 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국군 통수권자에게 두 번째 계엄이면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미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찔찔 국회 나가서 당당하게 나 우리는 현역 군인으로서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감옥 보내려면 잘못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찔찔 울고 앉았고 뭐 항명을 했네. 이런 짓 하니까 맞습니다. 다음 또 글을 보겠습니다. 홍준표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을 저격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냐. 자 여기 이제 난동범이라 했잖아요. 예. 전과자를 도둑놈을 그러면 그래도 이재명인데 난동범 이번에 대통령의 합법적인 이 계엄을 이렇게 내란으로 몰고 가서 지금 난동질을 부리고 있는 이재명을 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나
그 전에 감옥 간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저 대구시장도 법률가죠. 예, 맞습니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예. 조폭 수사했던 사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쓴 글을 보니까 대통령의 오판이긴 해도 민주당이 국회를 인질로한 폐악이 극에 달했으니까 라며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요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선 요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내란죄 성립 어려워. 수사기관 거짓 선동되었다. 검찰이 왜 저러는지 심우정이가 그 검찰도 또 라인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고 있고 이런 거 자기 몸 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인데 내란죄 성립은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있어요. 밑에 기사를 좀 내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SNS에다 올린 글인데 내란죄는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가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국헌문란이 목적이었으면 내란죄가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선포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 또 12월 3일 비상계엄 폭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을 했다. 그는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건 이제 김학성 장로님께 설명을 잘 해주셨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 보기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란 정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 이것도 이제 김학성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만약에 죄를 적용시킨다면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 사유는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경 형태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을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을 하고 계시네요. 네, 홍 시장이 법률가로서도 네. 정확한 그 진단을 내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참 그래도 이 할 말을 좀 하고 계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세훈 이재명 상황돌이 심취해 있다. 한국 경제 정치 최대 리스크다. 네. 또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재명을 겨냥한 윤희숙 국정화 떠들려면 불출마부터 선언하라.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도 계속해서 이제 요 계엄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재명 관련돼서 계속 이제 저격수처럼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사법 리스크를 다 지워버리겠다. 이 전략이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는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 되면 그거 뭐 계속 뭐 수사할 수 있습니까?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이는 게 이재명 지키기 위해 법까지도 만들고 개정하는 인간들이잖아요. 목사님 더불어민주당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엄법도 고치겠다는데 계엄법을 참. 이제 앞으로는 계엄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럼 어떻게 계엄이 됩니까? 누가 동의해줘 그러면?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야 참 이것도 오랜만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요? 이준석이 네. 성접대 한 여성인가 보죠? 의전한 분. 의전한 분? 성으로 의전합니까? 분 음성 공개한다. 김소연 경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왜 이게 나왔냐면 이준석이 이번에 대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국회의원도 어쩌다 된 건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나가서 한동훈마저도 지금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거든요. 경향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 대선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선 나오면 총선, 지선, 대선 패배 그랜드슬램 된다. 이준석의 경고 왜 나왔을까? 총선에서 졌고 지방선거 짓고 대선에도 패배하고 그러면 세 개니까 그랜드슬램이 된다. 참. 저기 누가 댓글에다가 나도 대선 준비할까 또 뭐야 나라사랑 수호 전사TV 누구신가? 지금 7,500명 들어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 24분 정도 원래 12시까지 우리가 방송하면 24분 남았는데 우리 전국의 자유마을 식구들 오늘 우리가 춘천에서 네. 10시에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서 오늘 5시 제 고향 원주에서 5시에 있었죠? 예. 그다음 내일은 안산에서 안산입니다. 예. 안산에서 있습니다. 안산에는 우리의 호프 오영석 목사님과 안산 주님의 교회 식구들 좀 많이 가서 앞자리에서 열광적으로 좀 응하시고 오늘 모였던 거 한번 그 영상 준비됐나요? 있습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님 그 스케치 영상은 따로 오늘 없고요. 그 전광훈 목사님 연설 영상이 있는데 연설 영상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춘천이네요. 예, 춘천 집회 연설하시는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국 후 최고의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하여 금주 토요일 날 1,000만 명을 동원하여 국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은 춘천에 여기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산호맹 출신인 조국이가 깜빵에 가둬버렸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많이 오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하는 그 과정을 내가 딱 봤더니 딱 두 포인트 했거든요. 어디냐? 국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절반은 사기라는 거야. 사기로 당선된 거라는 거야. 어제 그저께 국방부 장관이 체포가 돼가지고 갇혔는데 거기에 변호사로 갔다 오신 그 변호사님이 국방부 장관님이 꼭 정가훈 목사한테 좀 말씀해 주라고 대통령과 나는 부정선거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정가훈 목사님 가서 전해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도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거에 배 이상 모여서 국민혁명을 완전히 완성해서 이번에 지금 국방부 장관 갇힌 사람 바로 석방시켜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혁명은 헌법 위에 존재해요. 혁명은요, 국가의 모든 헌법, 모든 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이 오실래 안 오실래?
여러분만 오면 안 돼. 10명씩 데리고 와야 돼. 10명씩 데리고. 10명씩 데리고 오기로 작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뭐 우리가 길게 할 것도 없어. 이번 주에 끝장내야 되고 대통령을 이번 토요일 날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혁명만이 가능합니다. 혁명만이. 네, 이렇게 지금 춘천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원주권 없나요? 네, 원주권 저녁에 8시쯤 끝나가지고 저희가 편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만 조직을 완성하는 거 말고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 좌파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목졸림 당하고 죽을 수는 없죠. 예. 당연히 우리는 국민 저항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 지난 토요일 날 전차선을 막아서 또 실제 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뭐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차로만 막아줬는데도 우리는 평화적으로 잘하죠. 그러나 저 여의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경비 병력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예. 이번 토요일도 지난 토요일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저 서울 남대문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예. 그다음에 요 광화문 이제 이순신 동상에서부터 저쪽 뒤쪽까지, 광화문까지, 예, 광화문까지 교보 이쪽도 이제 아마 그 스크린 영상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설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메인 무대에 있는 걸 그때 뒤쪽을 봤는데 이번에는 따로 교보 쪽에도 영상을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도 이제 움찔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예. 결국은 이게 바르게 아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나오셔야 돼요. 예. 최대한 많이 나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관련 기사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본인이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올려주세요. 요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서류 안 받고 대북 송금 법관은 기피 신청하고 이게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논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탄핵 이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본인 선거법 재판은 서류 자체를 받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법관을 기피 신청해서 계속 뒤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뒤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선거법 재판 서류 고법에서 보내는 거예요. 예. 검찰에서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했잖아요. 그러면 당신 고등법원에 나와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예. 검찰에서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으니 나오세요라고 서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보내야 되는데 집에서 문을 안 연대요. 마누라 있을 텐데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이재명이가 무슨 불명한 사람입니까? 아니 국회에 가서 민주당 대표실에 갖다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아직도 전달을 못하고 참. 요거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다음 기사요. 예, 요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받으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을 수령하지 않자. 이제 항소장은 그 검찰에서 했잖아요. 항소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원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서류를 안 받으면 법원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공지를 하면 그거는 서류를 전달한 그 효과가 있어요. 예, 참. 다음이요. 네, 선생님. 법원 이재명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 재판 지연
차단.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뒤로 밀고 막 이러려고 꼼수랑 꼼수는 다 부리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 법원에서도 이런 것 자체가 이재명이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제 우리가 좀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예. 이 좌파성의 김동연이 같은 이런 좌파 만약에 판사가 이걸 사건을 맡게 되면 지금 저번에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건 맡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물론 거기는 부장 판사들 셋이 공동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 주심 판사가 혼자 결정하지 못해요. 예. 근데 주심 판사 같은 경우는 저 아랫역에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셋이서 똑같이 부장 그 판사의 그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믿어봐야 되죠. 맞습니다. 요거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해주세요. 이재명 이장직. 저 이장이라는 게 저 시골의 이장이 아니라 예. 제명의 마을에 예. 이장직을 관두자 팬들이 건넨 말. 이재명이가 그동안 저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개딸 아줌마들 많이 끌고 지금까지 잘 해먹었거든요. 예. 해먹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들 그 민주당 의원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도 성향의 표를 먹으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스러운 개딸들을 약간 이렇게 자제시키고 중도를 겨냥해서 제명의 마을의 이장님직을 내려놓겠다고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다가 예. 이재명이 올렸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개딸들이 개할머니들이 뭐라냐면 이제 대통령 해주세요. 이장 이제 그만하시고 대통령 해달라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니 이런 많은 범죄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여자 입장에서 김부선 아줌마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좀 진실한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김부선 아줌마가 뭐라냐면 시장할 때는 그래도 옛 연인이었기 때문에 예. 옛정형을 생각해서 참았다 이거요. 시장 해먹어라. 도지사 하겠다 그럴 때 그것도 옛 연인이니까 참았다. 예. 그러나 대통령 하겠다. 대통령 되면 자기 잡아갈 것 같아가지고 자기 처벌할 것 같아서 예.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맞습니다. 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관련돼서 대권 과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 지지율에는 못 미치고 신뢰도는 떨어져 가고 있어서 이재명 대권과도 또 다른 변수로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예. 이게 극렬한 그 개딸 개할머니들 개아줌마들은 뭐 네. 지지를 하는지 모르는데 네.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야권에서 예. 대통령 지지도로 나왔는데 신기한 게 지금 저 국회의장 예. 요 옆에 저 상계동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던 우원식 우원식 이기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국회 그 계엄 선포 날 담타 넘어서 담타 넘어 가지고 쇼를 하고 앉았어. 왜 담타 넘습니까? 무슨 도둑놈이요? 오랜 시간 도둑놈 생활했나? 왜 담을 다 넘어? 아니 정문에 계엄군들이 뭐 몇 명 있지도 않고 다 신분증 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이라는 게 신분 확인되면 다 들여보내줬는데 네. 의장님이라면 얼굴만 봐도 뒤보내줄 텐데 왜 굳이 담을 타놓고 그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저들끼리 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이하고 저 둘이서. 예. 그랬더니 그걸 또 보고 이 좌파들은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저렇게 67세에 담을 타넘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탄핵을 주도하고 계엄 철회하라고 네, 계엄 해제 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인기가 맞습니다. 그 밑에 기사에 또 내용 나와 있는데 밑에 쭉 한번 내려보세요. 해보니까 뭐라고 나요? 정당 지지도는 52.4%가 됐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37%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정치인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도.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는 41%로 불신이 51%가 나왔어요. 신뢰할 수 있다가 41%, 신뢰할 수 없다가 51%. 그러니까 불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사이에서도 42%가 신뢰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 중도층에서도 49%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래 주요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나타났습니다. 56%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비상겸 해제와 탄핵소추 국회 표결에서 주목을 받은 영향이 지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언론이 몰아주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기사. 네, 무슨 요거부터. 견제에 나선 이재명 지지자들, 우원식이가 인기가 좀 있어지니까 뭐 우리 자유 우파에서는 우원식이 지지합니까? 안 하지. 우원식 헛바람 들 것 같다라고 이제 바람을 좀 빼주네요. 선생님, 이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된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작업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감옥 간다는 걸 이 좌파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감옥 가면 그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슬슬 우원식이를 견제한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원식이를 슬슬 띄우는 것 같아요. 예. 김부겸이 그다음에 뭐 몇 사람들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원식이도 껴놓더라고요. 예.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익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 쓸어버려야 된다. 황교익은 경기도 때 하나 좀 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또 편드네요. 제가 지금 방송실에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하나 좀 같이 좀 올려주세요. 그 부정선거 관련돼서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누가 좀 보내주셨는데요. 요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민주당 중진 4월 총선은 부정선거 폭탄 발언. 이게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4월 김두관이가 예,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대법원서 선관위 직격 17일 선거무효소송 변론. 네, 밑에 그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로써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극우 음모론자라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주장이 명분을 잃게 됐다. 스카이델리 취재에 종합해보면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별 1부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제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에 출마해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도 그렇고 전자개표기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선관위 서버 한번 공개해가지고 체크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질질 그 의심을 받고 예. 그럽니까? 한번 딱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의심받지 말고 화끈하게 예. 그럼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야 되는데 조사는 안 하고 무슨 서버 이번에 또 뭐 하나 또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죠. 맞습니다. 아니 김두관이도 지금 소송 암만 자기 소송이라도 지금 민주당 입장인데 민주당 소속인데 예. 암만 자기가 소속 당사자지만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 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당과 야당 다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도 전광훈 목사님 아까 연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사가 지금 언제 뜬 기사인가요? 시간이? 올려줘 보세요. 시간 한번 날짜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두관이가 법원에서 한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마 내일쯤이면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김두관에 대해서 또 비난하겠네요. 네. 뭔 소리 하냐고 무슨 부정선거가 어디 개표 부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또 반발하겠죠. 예, 맞습니다. 거기 한 40명 정도가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지금 언론에 막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가 자꾸 계속해서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찬대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왜 지금 6인 체제로 하면 그 중에 2명만 100% 찬성해야 되는데 2명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한 심판해야 거죠. 된다 그러는데 권성동 주장 터무니없다. 다음이요. 네. 계속 같은 이제 관련 기사입니다. 네,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조기 대선하자 이재명 선고 수싸움이다. 이게 지금 팽팽하게 수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이요. 한독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혹은 지연작전 이렇게 지금 임명 불가하다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 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준 것 중에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올려줘 보십시오. 황교안 그 전 당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을 때 권한 대행 역할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한독수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2017년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시절을 예를 들여 말씀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0일 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공석이 됐거든요. 예.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이 되니까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목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때는 대통령이 없어요. 탄핵을 이미 됐잖아요. 예.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해줬다.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임명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예.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 대통령이 현재 직만 정지됐지 탄핵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황교안 총리 얘기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야 본인이 이제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탄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임명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예. 논리. 근데 이게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할 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다. 그런 전례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돼 파면 예, 맞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8명 전원이 전원 일치했거든요. 예, 아까 한 사람 빼먹고 예. 박한철 빼고 8명이 전원 일치로 탄핵 결정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맞습니다. 한 명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자면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예. 제일 밑에 저도 그랬듯이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있네요, 목사님. 임명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냥 6명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맞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하나, 그다음에 현재 우리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 하나, 둘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탄핵 반대해도 기각을 결정해도 대통령은 현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10시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띄워주세요.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서남부입니다. 내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장소는 안산입니다. 안산. 네, 안산입니다. 안산의 JM 컨벤션 단원구 광동사로 96 부일 프라자 5층에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 쪽에 계신 분들, 수원, 안산 이쪽에 계시는 식구들 많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목요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전 목요일 오후. 날은 이제 수요일 날 마치고 목요일 날은 저 광주로 갑니다. 광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센트럴 호텔입니다. 레지던스 컨벤션 광주 시청로 20번 길 4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컨벤션이 아니에요. 같은 컨벤션인데 센트럴 호텔 레지던스 컨벤션으로 금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 예. 그다음에 오후 전주로 있습니다. 갑니다. 전주. 목요일 날 저녁 4시입니다. 5시 아니고 엔타워 컨벤션 웨딩홀. 여기는 그 전에 모였던 곳이에요. 예. 오후 4시에 완산구 쑥고개로 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탄절 예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광화문부터 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네, 목사님.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실 때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께서 꼭 10명씩 포섭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영상을 보여주면요. 예. 실망했던 우리 우파 식구들이 힘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 거예요. 일단은 그냥 가자고 그러지 말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걸 보면 아마 가까운 좌파들하고 얘기할 거 없고요. 좌파는 보여주지 않아 누가에다 집어넣어도 안 올 거니까 예. 우리 우파 식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잘 권면해서 함께 이번에는 지난주보다도 2배 이상이 꼭 모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음이요. 성탄 전야 축제입니다. 이건 화요일이 이번 성탄절이 수요일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탄 전야 축제 밤이죠. 밤 8시에 이건 광화문이 아니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12월 24일 저녁 8시에 성탄 전야 축제가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2부입니다. 이건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성탄 예배는 광화문에서 드린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도 김병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8,000명 들어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제 수요일 저녁은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 1인 사회로 또 한 10,000명 이상 꼭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 내일 있는 우리 안산 집회에 우리 전 목사님 역사하는 안산 집회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참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힘주셔서 오늘도 저 춘천과 원주를 오가며 그리고 서울로 이렇게 또 귀경하셨는데, 또 내일 안산 집회에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살 동안에 지켜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보다 2배 이상의 광화문이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8,000명의 애국 식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되 단잠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안산에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1,0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